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시그마, 0부터 20까지니까 전체에 대한 시그마죠. 근데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하면 무조건 0 나왔던 거. 얘는 뭐에 대한 전개식이냐면 1 마이너스 1에 20승에 대한 전개식이죠. 기억번 참이 됩니다. 니은번. R이 0부터 20까지 NCR을 하겠다는 거는 얘가 NC 아니라 NCR이라 이게 저거 같은데? R이 20부터가 아니라 R이 0부터 N까지겠죠? N까지겠죠. 20이면 이상하죠. 이게 2의 N승이겠죠? 2의 N승. 니은번이 이게 오타가 있고 2의 N승을 다시 시그마 하는 거죠? N1부터 9까지. 그럼 얘는 2의 10승 빼기인가? 이렇게 되겠죠? 등비수열 합 공식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디귿번. 얘는 뭐에 대한 전개식이냐면 3 더하기 5의 전체 10승에 대한 전개식이죠. 항상 이런 이항정리 형태를 이제 전개식의 관점으로 볼 거면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혹시 항들 중에서 누락되는 요소가 있는가, 정확하게 맨 첫 시작 항부터 가장 마지막 항까지 다 존재하는지만 잘 확인을 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 다 존재하는 거 맞죠? 0부터 10까지니까. 그러니까 너는 8에 10승 참이 되죠. 니은만 때문에 질문해놨다. 자, 63. 63번 보시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 63번 같은 거는 이항정리 쪽에서는 이제 내신에 곧잘 출제가 되는 형태이고, 어쨌거나 얘도 식변형이 필요한데, 얘는 특이점이 뭐냐면 짝수번째밖에 존재하지 않죠. 짝수번째를 여러 개를 더했고, 근데 짝수번째와 홀수번째를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똑같은 전개식에다가 하나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서 홀수번째를 음수로 만든 다음에 위아래를 더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구조는 분명히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1 더하기 2의 8승의 전개식에서 발견이 됐을 것이고, 홀수번째를 분리하려면, 짝수번째를 분리하려면 홀수번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기 위해서 이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전개식을 살펴봤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8시 0, 8시 1 곱하기 2의 1승, 8시 2 곱하기 2의 제곱, 8시 3 곱하기 2의 3승, 8시 8 2의 8승. 근데 마이너스 2가 되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홀수번째만, 이렇게 홀수번째만 마이너스가 돼요. 나머지는 똑같죠. 그러니까 위아래를 식을 더했을 때 정확히 짝수번째만 남죠. 위아래 식 더해보시면 3의 8승 더하기 1 이게 남는데 2배의 짝수번째 합이 나오죠. 짝수합. 당연히 내가 홀수번째를 남기고 싶었다면 위아래 식을 서로 빼주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홀수번째 혹은 짝수번째 항들을 걸러내는 방식이 항상 원래의 전개식에다가 하나를 마이너스로 바꿔서 더하거나 빼는 형태를 취하시면 된다. 됐죠? 그래서 답이 2번에 있나? 그죠? 3의 8승 더하기 1 나누기 2가 된다. 자, 됐고. 자, 확률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우리 으쌰 문제 좀 풀고. 먼저 우리가 요 확률 단원은 이제 경우의 수 단원하고는 어떤 점이 조금 달라지는지, 경우의 수 단원에서 어떤 것들을 확률 단원에서 똑같이 이제 차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 이제 나아가서 나중에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통계 쪽에 이 확률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확률인데, 확률. 이 확률이라는 용어는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뭘로도 봐주셔야 되냐면, 너는 어떤 비율의 관점으로도 자꾸 보셔야 돼요. 확률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 4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했을 때 준호가 선택될 확률은 4분의 1이죠.
근데 4명 중에 준호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4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시행에 따른, 여기 보면 시행,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뭔가 어떤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들 중에서 그 경우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과도 사실은 동일하더라라는 게 이쪽 확률과 사실은 경우의 수의 관계인데, 확률이라는 단어, 첫 확률 단원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간단하게 해드려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시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시행과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행은 말 그대로 뭔가의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그 행위는 뭐가 되는지 전혀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다라는 행위를 했을 수도 있고, 동전을 굴렸다라는 행위를 했을 수도 있고, 내가 뭔가 하나를 뽑았다라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야. 시행이라는 거는 어떠한 내가 행동을 하겠다는 거고, 그 어떠한 행동 혹은 어떠한 관찰을 했을 때 그 관찰에 따른 결과들이 사건이에요, 사건.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 시행이라는 거는 주사위를, 예를 들면 주사위 하나를 던짐. 자, 내가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 주사위 하나 말고 2개 던지자. 미안해. 2개를 던집시다. 2개. 이게 조금 더 관찰하기가 좋으니까. 자, 주사위 2개를 던졌어요. 그럼 주사위 2개를 내가 던졌다는 거는 그 어떤 시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관찰은 제각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사위 2개를 던진 이후에 그 두 눈에 합을 관찰할 수도 있고, 두 눈에 뭐 곱을 관찰할 수도 있고, 두 눈의 숫자 중에서 더 큰 숫자를 관찰할 수도 있고, 즉 시행은 하나이지만 내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은 제각각이에요. 내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건, 그 특정 사건이 결정이 되는 건데, 즉 사건이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 관찰의 결과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결과물. 그래서 내가 어떠한 관찰을 했고 그 관찰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결론이 나왔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주사위 2개는 던졌어. 그때 내가 관찰하고 싶은 거는 뭐 이런 거였대. 두 주사위의 눈의 합. 예컨대 이런 거를 보고 싶대요. 그럼 두 주사위 눈의 합을 볼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 어떤 게 가능하냐면 1부터, 아니지 2부터 2, 3, 4, 5, 12까지 우리는 두 주사위 눈의 합이라는 거는 이와 같이 11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럼 11가지 경우 중에서도 내가 정확하게 합이 5가 될 확률을 물어봤다고 칩시다. 즉 전체 어떤 시행에 대한 사건들을 내가 늘어놓고 그 중에 전체 사건 중 어느 특정한 사건들의 비율을 관찰한 것이 사실은 확률이에요. 다시 한번, 어떤 시행에 따른 내가 관찰을 했어. 근데 그 관찰에 따른 전체 사건 중에서 어느 특정한 사건들의 비율을 관찰한 것이 사실은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는 이 중에서 5라는 녀석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보려고 했어. 그래서 봤더니, 그래? 그럼 너는 사건이 11가지니까 11개 중에서 5라는 사건은 1개니까 11분의 1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지를 않아요. 왜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 단원을 배우면 애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확률은 보통 P로 표현하고 어떤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이다. 그것이 어떤 A라는 사건의 확률이다.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데, 자,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을 구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이 전체 경우의 수가 11가지. 그죠? 근데 11가지 중에서 합이 5가 된다는 경우의 수는 1가지. 그럼 확률은 11분의 1이 되어야 맞는데 이 방식으로 구해봤더니 안 맞더라 이거야.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구하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이 관찰의 결과물에 따른 사건들 있잖아. 각각의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동일해야 돼요. 즉 2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3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4, 5, 12까지가 발생할 그 확률이 서로 동일해야지만 우리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즉 11분의 1로 이거를 계산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근데 봐봐. 사실은 1이라는 거는 합이 2라는 거는 순서상의 입장에서는 1, 1 요거 한 개지만 3은 어때? 1, 2도 있고 2, 1도 있고 4는 당연히 1, 3도 있고 2, 2도 있고 2 아니지 1 아니 3, 1도 있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각각의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 안에는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작은 마치 원소 같은 너를 이루는 더 근본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근원사건이라고 불러요. 즉 어떠한 사건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게 좀 정의가 좀 어려운데 마치 어떤 물질, 어떤 분자 구조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원소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4라는 사건을 이루는 사실은 근원 사건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1, 3, 2, 2, 3, 1이라는 요 순서상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는 항상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근원 사건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원 사건만 우리가 이렇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근원 사건은 1,1부터 6,6까지 정확히 순서상 입장에서는 36가지죠. 그 36가지 중에서 5라는 게 될 수 있는 거는 1, 4부터 4, 1까지 4개가 되죠. 그럼 보시다시피 너의 확률과 너의 확률은 전혀 다르죠. 그죠? 실제로는 11분의 1보다 더 큰 값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요 사건 쪽에서, 그러니까 확률 쪽에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이런 것들을 구할 때 반드시 근원 사건의 형태로만 구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아는 어떤 근원 사건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의 수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중복조합 같은 거. 중동 기출문제 중에 예전에 한 5년 전에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잘 보세요. 3명 A, B, C에게 임의로 5개의 뭐 서로 같은 5개의 서로 같은 뭐 공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공을 나눠줌. 자, 이때 A가 3개의 공을 받을 확률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이 확률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잘 생각해봐. 봐봐. 3명한테 나는 공을 나눠줬는데 서로 같은 공을 나눠줬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당연히 뭘로 구하는 게 맞겠어? 3H5로 구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뭐 서로 같은 것들은 뭐 이런 식으로 구한다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으니 이렇게 구할 거라고? 그럼 서로 다른 3명에게 서로 같은 5개의 공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 전체 3H5. A가 3개를 받는다고 했으니 너는 3. 그럼 나머지 2개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답은 3H5분의 2H2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답이 맞아? 이게 답이 맞았을까요? 이게 답이 맞았어. 이게 맞다고. 근데 안 맞죠. 내가 설명한 거랑 전혀 앞뒤가 안 맞아. 학교에서 시험 잘못 냈다고, 문제 잘못 냈다고 이때.
문제가 잘못됐다고. 자, 이런 포인트는 학교 선생님조차 잘못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고, 잘 생각을 해봐. 내가 임의로 5개의 서로 같은 공을 나눠준다라는 상황은 순서상 입장에서 보겠다는 거죠. 단순하게. 각각이 받는 개수만 중요하다는 건데, 예를 들어 5, 0, 0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3개를 받는 3, 1, 1 뭐 이런 경우의 수들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이 500이라는 이 순서쌍과 311이라는 순서쌍이 3명에게 임의로 공을 나눠줄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 정도가 같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명한테 내가 뭐 공책을 5권을 주겠대. 정말 랜덤하게 주겠대요. 근데 준호가 5권을 다 받을 확률이 뭐 한 2개, 1개, 1개 정도 받을 확률이랑 같을까? 전혀 그렇지 않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책 5개가 서로 같다는 사실이 중요해. 실제로 받는 입장에서, 확률 입장에서 내가 씨발 아무렇게나 나눠주겠다는데 내가 밑에다가 몰래 밑장 빼기 막 1, 2, 3, 4 이렇게 숫자를 써놔가지고 공책을 구분했다 한들 나눠주는 확률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겠죠. 즉 확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령 문제에서는 이것들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더라도 내가 서로 같은 공이다 라고 했더라도 확률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게 다른 공이었어도 어차피 A가 3개의 공을 받을 확률이라는 거는 똑같아요. 이 부분 이해가? 내가 이게 아니 공이 실제로 구분되는지 안 구분되는지 알게 뭐야. 어차피 랜덤으로 막 나눠주는데 받는 개수만 중요한 건데. 그러니 나는 이거를 서로 다른 공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럼 서로 다른 공이라면 나는 500이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서로 다른 공이 x1, x2, x3, x4, x5 각각의 다른 공 입장에서 선택지가 A, B, C라는 3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즉, 이 5개를 A, B, C라는 어떤 공역에 대응시키는 것과 똑같죠. 그럼 A가 다 받았다는 얘기는 너라는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즉, 여기에 A를 다 나열하는 이런 경우의 수랑 똑같죠. 근데 이거는 이와 같은 정확히 한 가지 경우밖에 없지만 야, 311은 어때? 311이라는 거는 AAA, BC도 가능하고 A, BC, AA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 총 몇 가지나 있어요? 311은? 300분의 5패까지 20가지나 있죠. 그지? 즉 경우의 수가 20배나 많아요. 즉 순서상 입장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이런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정확하게 20배나 차이가 난다고. 한 명이 다 받을 확률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래서 근원 사건의 관점으로 각각의 확률이 동일하게 각각의 사건이 동일한 확률로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으로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해주려면 서로 같은 상황을 그냥 서로 다르다라고 놓고 푸는 것이 되게 안전합니다. 특히나 주로 어디서 하냐면 중복조합에서. 중복조합 쪽은 중복조합은 확률에서는 확률 단원에서는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서상 중에서 라는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예요. 중복조합은 확률 단원에서 아예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순서상 중에서라는 명시가 된다는 건 뭐냐면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중에서 내가 하나를 골랐대. 혹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BC에게 뭐 나눠줬을 때 각 ABC가 받은 개수에 대한 순서상 중에서 하나를 골랐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봐봐. 순서상 중에서 한 개를 골랐다면 500도 한 개의 순서상이고 311도 한 개의 순서상이기 때문에 얘를 골랐을 확률과 얘를 골랐을 확률이 같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들 중에서 골랐다면, 그럼 함수마다마다 선택될 확률은 똑같다는 거야. 하지만 각각의 함수가 애초에 만들어질 확률 자체는 원래는 달랐어요. 근데 내가 함수 중에서 하나를 고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함수 개개인은 확률이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저런 식으로 나온다고. 확률 쪽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내가 중복조합 같은 형태로 풀어내고 싶다면, 그래서 이쪽은 표현 같은 것들에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 부분 선생님이 지금 아주 엄밀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확률 단원 전반적으로는 그냥 맨날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경우의 수분은 경우의 수가 답 낸다고 거의.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건 사실은 일부러 낚는 거죠, 그죠? 서로 같은 공이라고 얘기를 해서 중복조합으로 풀어내게끔 해서 실수를 유발시키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게 개웃겼어. 그래서 이걸 이 문제를 본 것도 난 되게 황당했고, 그래서 야, 이거 선생님이 되게 생각 잘했다. 이거 일부러 낚아가지고 사실은 너는 3회 5승분해, 너가 3일이니까 20가지구나. 그래서 답이 이거구나. 그래서 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객관식에 이게 답이 없는 거야. 답이 막 이딴 거밖에 없어. 그래서 씨발 뭐지? 봤더니 중복조합이니까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돌았다. 이건 전혀 어떤 확률 단원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그런 문제였어요. 한 6년? 6년 전? 아무튼 좀 오래된 문제.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있다. 생각보다 학교에서 시험 잘못 내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험을 보다가, 야, 1학년 때 시험 오류 있었던 적 없니? 있었니 혹시? 없었어? 있었어? 뭐? 집합할 때? 있었어? 전체 정답. 야, 근데 봐봐. 전체 정답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에서 예를 들면 오류가 있어서 예컨대 객관식 보기에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 어떤 허점을 내가 캐치를 못했다면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아요? 해서 사실은 답이 전혀 달라야 되는. 근데 객관식 보기에 답이 없어. 그러면 누구만 피보는지 아니?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피보겠니? 못하는 애들이 피보겠니? 당연히 잘하는 애들이 좆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애들은 또 이거 못 참거든. 씨발 뭘 잘못했지? 막 두뇌 풀가동. 그래서 근데 또 없어. 거기부터 완전 멘붕 오면서 뒷부분에 대한 시간 투자를 여기다가 막 10분, 20분씩 할애를 한 거야. 그런 적이 휘문에 한 번 있는데 두 문제가 잘못된 거야. 이게 기말고사, 재작년 3년 전 기말고사인가 2년 전 기말고사 때 수투. 그래서 두 문제가 잘못됐어요. 그럼 걔네 어떻게 했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제시험 봐요. 두 문제를 제시험 봤어요. 근데 야, 두 문제만 제시험 보면 해결이 되는 문제야? 이거는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해도 모두가 해피할 수 있는 솔루션 자체가 없어. 전원 정답한다고? 이것도 도라이죠. 왜? 저렇게 도대체 나는 맞았는데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럼 이제 뭐 틀려도 나는 이득인데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럼 그 두 문제만 봐? 그럼 그 두 문제를 보기 위해서 만약에 그 맞은 애들은 또 열받겠죠. 왜? 자기는 두 문제 이미 맞았는데 그걸 다시 본다고? 근데 또 그 두 문제 때문에 뒤에 시간 할애를 못해서 서술형에서 예컨대 감점이 나왔어. 그런 경우가 사실은 개 많을 수 있거든. 심지어 두 문제나 잘못됐으면. 그래서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시험은 언제든지 잘못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학교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잘 지질 않아요. 왜냐면 니네가 거기서 멈춰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시간에 그게 그 시간을 어떻게 해주진 않는다는 거야. 너네가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는 이 문제 50분 풀었는데요, 이런 새끼들 있거든. 꼭 나 이제 학원에서 있는 일인데 모의고사를 뭐 이제 냈어요. 근데 뭐가 숫자가 하나 잘못됐어. 뭐 부호가 하나 잘못됐나? 그리고 자기는 이 22번을 50분 동안 풀었대. 그래서 비록 3개밖에 안 맞았지만 뭐 50분을 더 달라 뭐 이래. 그래서 개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럼 어디까지가 해줄 거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시험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여러분 내신에서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수능에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수능에서도 그래서 전원 정답 처리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죠. 이의 제기 받는 경우도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오류에 대해서 시간 투자 때문에 시간을 빼앗겼다라는 부분은 절대로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잘 안 되면 일단 넘어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거나 제일 마음이 편하고 씨발 문제가 잘못됐겠지 그러면
넘어갑니다. 사실 선생님은 나는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풀다가 뭐시 안 돼. 그러면 뭐 내가 틀렸겠어. 문제가 잘못됐겠지. 그러면서 이제 막 넘어가요. 나중에 봤더니 역시 문제가 잘못됐어. 그죠? 자, 네,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었어요. 시험을 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확률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확률 쪽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하되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아주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가끔 물어봐요. 가끔 이제 찌를 때가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어, 확률 쪽은 결국에는 전체 사건 중에서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어떠한 그런 특정, 예를 들면 여기선 5가 되는 녀석들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율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자꾸 비율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다음 시간에 하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단순하게 내가 확률로만 받아들이면 되게 불편해요. 특히나 조건부 확률 같은 거를 이제 비율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확률이라는 거는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뽑을 확률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사실 그 어떤 관찰을 했을 때 그 집합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사실은 비율과도 같구나.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걔는 통계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별거 없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뭐 합사건, 여사건, 그래서 맨 앞에 뭐 사건 나와 있고 확률의 뜻 나와 있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구한 거, 그리고 덧셈 정리,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 요거 하면 딱 끝인데, 자, 확률의 덧셈 정리랑 여사건의 확률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확률의 덧셈 정리. 너네 근데 수학하 할 때 경우의 수 쪽에서도 덧셈 정리 나오지 않니? 그죠? 얘는 결국에는 뭐 하겠다는 거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보시다시피 어떤 사건이라는 거는 저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집합이죠, 집합. 사실은 이 확률 단원도 역시 결국에는 집합의 개념이에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경우의 수였고, 그럼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어떤 특정한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보는 건데, 요 덧셈 정리라는 거는 그럼 걔네끼리 우리가 합사건을 만들었을 때, 합사건이라는 거는 합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가?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합집합의 경우의 수를 못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이 시점에서.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둘을 더하고 빼겠지. 그럼 그 얘기만 할 거면 이걸 아예 설명을 안 하겠죠. 확률의 덧셈 정리는 사실은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요건데, 너는 둘을 더하고 둘의 교집합을 빼는 방식. 여러분이 덧셈 정리 쪽에서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정확히 이거예요. 너라는 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는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뭐도 가능하냐면 이게 가능해요. 1 빼기 P A 합 B의 여집합. 장난하는 거 아니고 뭐 당연히 그게 되겠지. 여집합을 빼면 1에서. 근데 합집합의 여집합을 구하기가 좋을 때가 있다는 거야. 때에 따라서는. 문제에 따라서, 문항 표현에 따라서 내가 문제선 대놓고 야, 너 또는 너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나는 너 또는 너를 구하느니 차라리 이거에 여사건을 보는 게 좀 편하겠는데, 그래서 덧셈 정리에다가 여사건의 확률을 합쳐놓은 게 바로 이 녀석이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뭘로 표현이 되니? 1 빼기 P A 여 교 B 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집합에서 배우는 거 몰라 이거? 얘를 뭐라고 불러? 얘가 되는 거. 알 텐데. 이름 되게 특이한 아저씨 있어요. 드모르가는 법칙, 그죠? 어디 사람이죠? 그죠? 약간 프랑스 냄새 나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찾아봤는데, 어, 왠지 영국인가? 뭐 그랬던 것 같고. 자, 그래서 드모르간을 이용을 해서 이런 사건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는 너도 구하고 너를 빼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꼭 A 사건, B 사건, 그 다음에 A교 B가 구하기 쉽기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런 걸 구하기가 쉬울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1부터 100까지 수중 중에서 홀수이거나
7의 배수가 아닌 숫자의 개수를 구해라. 뭐 예컨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너네가 홀수 5월 7의 배수 아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이 권하니까. 그럼 홀수라는 사건을 A, 7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사건이 B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거나 B를 물어보는 거니까 홀수인 것들의 경우의 수 구하고 숫자의 개수를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를 뽑았을 때구나. 하나를 선택했을 때 를 뽑았을 때 뽑았을 때 아닌 숫자를 선택할 P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사실은 확률 문제니까. 어차피 확률이나 뭐 경우의 수나. 자,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거의 대부분이 홀수인 거 세고 7의 배수가 아닌 거 세고 다시 홀수이면서 7의 배수가 아닌 걸 센 다음에 걔를 전체에서 빼는 방식으로 이제 할 거라고. 그죠? 근데 그러면 약간 머리가 터지죠. 왜? 7의 배수가 아닌 거를 고르는 이 관찰 자체가 이거 자체가 약간 좀 이거 좀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야. 차라리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관찰하는 건 어떻겠냐는 거지. A의 여집합이니까 짝수죠. 7의 배수가 아닌 거의 여집합이니까 당연히 7의 배수지. 난 전체에서 뭐만 빼면 돼. 짝수이면서 7의 배수인 것만 빼면 되죠. 맞아? 그럼 나는 분명히 짝수이면서 7의 배수인 것만 빼면 홀수들 남고 7의 배수가 아닌 것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럼 뭐 이렇게 되겠지? 100 빼기 14의 배수니까 14의 배수 몇 개야? 7개인가? 나누기 100을 1에서 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금방 구한다. 그래서 언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냐면 뭐 여러 명을 막 나열을 해. 근데 엄마 아빠가 이웃하지 않거나 형 동생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해라. 이런 거. 다시 한번. 엄마 아빠가 이웃하지 않거나 형 동생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해라. 뭐 원탁에다 뭐 나열을 막 했대. 그럼 당연히 어떻게 구해? 전체 1이라는 확률에서 둘도 엄마 아빠도 이웃하고 형 동생도 이웃하는 그 경우의 수를 빼가지고 확률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보통은 뭐가 아닌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뭐가 아니거나 뭐가 아닌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고 얘는 일부러 선생님이 그냥 홀수 짝수가 아닌 이렇게 준 거고. 그죠? 됐죠?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에다가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을 끼얹어서 이렇게 뭘로 해결한다? 드 모르간으로 해결한다. 드 모르간. 이런 게 가능해요. 자, 넘어가서 다음에 경우의 수의 대칭성이 있듯이 확률도 똑같이 대칭성이 있겠죠. 우리 경우의 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중복조합 같은 거 할 때 기억나죠? 예컨대 어떤 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 된 상황이 있는데 x가 y보다 크게 될 경우의 수를 구해라. 뭐 y가 x보다 큰 확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확률 문제로 바꿔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차피 경우의 수랑 확률이랑은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들, 대칭성 표현들 역시 경우의 수 할 때 했듯이 우리가 이쪽에서도 많이 한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봅시다. 사건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8개.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꺼내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 동그라미, 표본 공간이 뭐냐면 바로 전체 집합을 뜻해요. 전체 집합. 우주를 뜻합니다. 우주. 진짜? 야, 너네 전체 집합 기호 원래 이렇게 쓰는 거 아니? 이렇게 본 적 있죠? 씨발 유니버스예요. 아니, 진짜인데? 자, 어쨌거나 우주에서 꺼내는 거. 그래서 하나를 꺼냈을 때 전체 집합이 S. 그리고 홀수가 적혀있는 게 A. 2 이상 6 이하가 적혀있는 사건이 B.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NS는 뭐겠어? 1부터 8이니까 8개죠. A 교 B는 뭐야? 홀수이면서 2 이상 6 이하인 거니까 3, 5 2개죠. 2개 넣으면 그냥 10인 거죠.
간단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데 어렵지 않죠. 자, 3번을 볼게요. 한번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동시에 던졌고 어쩌고 저쩌고 A, B, C 사건이라고 하겠대. 자, 마지막 밑줄 서로 배반 사건인 것을 골라봐라. 배반 사건 아직 설명 안 했는데 배반 사건 개념 설명할 거 없고 그냥 교집합이 공집합인 게 배반 사건이에요. 그냥 뭐라고 써도 되냐면 집합이 서로소다. 그죠? 배반 사건 서로소야 돼요. 서로소. 두 집합이 서로소. 다음 시간에 나오는 사건의 독립종속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조건부 확률을 할 때 A와 B가 서로 독립이 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 그쪽은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이고 얘는 배반 사건은 개념 자체가 개 쉽단 말이야. 교집합이 그냥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게 전혀 없다고. 근데 독립 사건은 조금 어렵고 시험에 개 잘 나와. 그래서 그거랑 니네가 맨날 헷갈려 한단 말이야. 배반, 독립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왠지 배반과 독립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죠.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배반 사건은 그냥 교집합이 없는 걸 찾아봐라. 그럼 AB가 교집합이 없는지, AC가 교집합이 없는지, BC가 교집합이 없는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면 되죠. 이거 각각 직접 해볼 필요는 없잖아. 자, 명제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눈의 수의 차이가 1이면서 합이 7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죠. 잘 생각해보니 3, 4 있겠네. 배반이 아니겠네.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AC 두 눈의 차이가 1이면서 서로 같을 수는 없겠네. 배반이네. BC 합이 7이면서 당연히 서로 같을 수가 없겠네. 그래서 둘 다 배반이 되겠죠. 개 쉽죠? 그래서 여러분 4번 풀어봅니다. 요 4번 문제가 완벽하게 동일한 표현에 대해서 마지막에 서로 독립사건이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사실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약간 배반 사건으로 패러디를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집합의 관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단 주의할 거는 전체 집합 자체가 1부터 6이니까 그 안에서만 놀아야 돼. 자, 그럼 보시면 A는 짝수니까 2, 4, 6이죠. B에는 n의 배수예요. 근데 n이라는 값을 정하면 n의 배수들이 이제 나열이 되는데 그 n의 배수 중에서 A와 교집합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n이 1이면 1, 2, 3, 4, 5, 6이니까 교집합 당연히 있고 n이 2가 되면 A, B가 집합이 같아지고 n이 3이 돼도 6이라는 교집합이 있고 n이 4가 돼도 안 되고 정확히 n이 5인 것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한 개밖에 없죠. 넘어갑니다. 오늘 수업 개 쉽죠? 이항 정리할 때는 뭐 할 게 많았는데 확률 첫 단어는 할 게 없어.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다음 시간이 어렵습니다. 자, 5번 1부터 10까지 이번에는 임의로 한 장을 뽑았는데 뭐 골라봐라. 얘도 결국에는 집합인 거죠. ABC라는 집합을 그냥 표기를 해놓고 여러분이 집합을 가지고 찾아주면 될 것 같은데 A는 뭐냐면 3의 배수니까 A가 1, 2, 3인가? 아니지 369인가? 369. 그 다음에 3 이상의 홀수가 B니까 3, 5, 7, 9인가요? 각각 이렇게 집합이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판단 못할 리가 없죠. 그죠? 넘어갑니다. 6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키가 서로 다른 네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데 이때 세 번째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관찰을 했을 때는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약간 귀찮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꼭 우리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볼 필요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한 그런 문제인데 자,
6번, 7번 다 마찬가지고 잘 보시면 원래대로라면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세 번째 서 있는 사람이 이웃한 두 사람보다 더 작다는 거는 이 아이들을 키순으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이렇게 A, B, C, D 라고 합시다. 이런 상황. 그럼 봐봐. 세 번째 서 있는 사람이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더 작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전체 나열의 가지수인 4팩토리얼 중에서 몇 가지가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세 번째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일단은 무조건 돼? D가 들어가면 무조건 작죠. 왜냐면 D는 제일 작으니까. 그래서 D가 들어가면 나머지는 그냥 나열되는 3팩토리얼까지 더하기. 그럼 D가 아니라면 기껏해야 C가 되겠죠. 맞죠? 세 번째 자리에 C가 들어가면 양옆에는 반드시 D가 오면 안 되고 A, B가 와야 되죠. 그죠? 즉 C가 이렇게 오고 A, B가 오고 D가 올 수 있고 A,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죠. 두 가지가 됩니다. 맞아요? 답은 이만큼이에요. 이 확률은 3분의 1이거든. 근데 이거를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사람이 1000명이야. 사람이 1000명인데 그 중에 두 번째에 서 있는 사람이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은 얼마일까? 얼마야? 다시 한번. 사람이 1000명이야. 1000명을 막 나열을 해. 근데 앞에서 두 번째 사람이 자기 이웃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걸 경우의 수로 다 하자니 너무 귀찮죠? 어떻게 해서? 상식적으로. 자, 너네가 세 명이, 자,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세 명이 밑절 접촉자가 됐어요. 그래서 세 명이 손잡고 강남구청에 이제 강남구 보건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람 개 많거든? 사람들이 이제 검사를 받으러 막 왔어요. 한 400명이 있어. 근데 너네가 딱 도착을 했어. 셋 중에 누가 키가 제일 작아? 가위바위보. 키수는 누구죠? 비슷한 것 같은. 그래? 자, 미안하지만 한서라고 하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죠. 자, 근데 그러면 봐봐. 너네가 가서 강남구 보건소에 딱 줄을 섰는데 그 개 많은 400명 중에서 하필이면 셋 중에 한서가 가운데. 너일 확률은 얼마야 그러면? 그 씨발 400명인 게 중요해? 너네 셋이 중요하지? 아니야? 야, 이 문제의 상황은 이 셋이 중요하지? 왜 얘가 중요해? 다른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항상 얼마야? 네가 가운데 있을 확률은 얼마야? 한서야. 얼마겠어? 3분의 1이죠. 여전히 3분의 1이에요. 이게 1000명이 됐건 10,000명이 됐건 상관이 없다. 3분의 1이라고. 어떤 임의의 세 사람이 키가 서로 달라. 이 중에서 반드시 가장 작은 사람이 있어. 그럼 얘가 정가운데 놓일 확률은 어차피 임의로 나열됐다는 거는 얘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인데 여기에 올 그 확률이죠. 그 비율인 거지.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 전체적인 4팩토리얼이라는 사건은 이 뒤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셋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이 가운데 올 수 있는 그 비율이 세 개 중에 한 개인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비율의 관점에서. 맞아? 그냥 3분의 1이야. 어차피 그러니까 답지에서 다 이렇게 푼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푼다고 원래. 근데 이게 1000명이 되면 그때 어떻게 풀 건데 이거를. 이런 부분들을 확률의 입장에서 헤아려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경우의 수랑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오히려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경우의 수라는 거를 사실은 어떤 특정한 경우의 수는 어떤 식으로 구하기도 하냐면 확률을 배우고 나면 야 그러면 봐봐. 문제에서 이번엔 이렇게 얘기했어. 1000명을 나열을 하는데 아니지 1000명 너무 많으니까 자 20명을 나열을 하는데 앞에서 두 번째 사람이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경우의 수를 구해라. 다시 한번 자 20명을 나열을 하는데 앞에서 두 번째 사람이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더 작은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경우의 수는 문제로 바뀌었죠. 하지만 비율은 어때? 항상 전체의 3분의 1이었을 거야. 맞아? 왜냐면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건 난 아니까. 근데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비율이라고.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야? 20팩이지. 답은 그냥 3분의 20팩이구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 계산하는 것도 맞아. 근데 확률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비율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이 비율을 토대로 거꾸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도 있죠. 됐죠? 그럼 7번 해봐. 어떻게 되겠어? 확률이 얼마야? 이것도 계산하는 거 아니고 무슨 뭐 5팩 해갖고 어쩌고 하는 거 아니고 야 부모가 이웃해야 돼. 부모가 이웃해야 되는데 먼저 엄마가 와서 앉았어. 다 비어있어. 그러면 아빠가 엄마 옆에 앉게 될 확률은 얼마일까? 2분의? 왜 2분의 1이죠? 틀렸다고 안 했는데 2분의 1 맞는데? 자 봐봐 무슨 얘기냐면 야 원탁이 있어 엄마가 앉았어. 그럼 자리가 4개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이 4개 중에서 아빠가 어딘가를 선택을 했을 거라고. 근데 아빠가 여기 앉아도 나머지 아이들이 앉는 게 3팩. 여기 앉아도 3팩. 여기 앉아도 3팩. 여기 앉아도 3팩이라고. 그러면 요 4개를 어디를 앉든지 간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의 수들이 같다는 거는 사실은 아빠 입장에서는 여기에 앉게 되는 비율이 같다고 다. 그래서 그냥 4개 중에 2자리라서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가능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확률이라는 게 단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냥 비율의 관점으로 이런 것들이 확률이 같을 때니 그러면 이런 거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구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나아가면 그것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더 쉽게 구하는 방법도 있구나 정도까지. 8번. 자, 임의로 3점 택해서 어쩌고 삼각형 만들어진 삼각형의 직각 삼각형 1 확률을 구해봐라. 자, 이제 확률 단원에서 좀 불편해지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학 하에서 많이 했던 것들이 또 많이 튀어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너네 조합 같은 거 할 때 도형의 수 이런 거 기억나? 막 점 개만 있고 이 중에서 직선의 수, 삼각형의 수 뭐 몇 개를 골랐고 뭐 평행사변형의 개수, 연병 뭐 더하고 빼고 뭐 사실은 너도 일직선이지롱 뭐 약간 이런 것들 개 많죠. 역시 확률 단원에서 동일하게 출제가 되는 포인트들 중에 하나이고 뭐 많이 나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구하겠어? 당연히 지름 가지고 구하겠지. 근데 이게 그럼 여러분이 요 8번 같은 것들이 사실은 시험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출제가 잘 안 된다고. 뭐 이런 거 점 6개 찍어놓고 물어보겠어? 이렇게 안 물어보죠. 자, 한번 볼게. 정 12각형이에요. 12각형. 의 꼭지점죠. 세 개를 선택하여 만들어진 삼각형 예각 삼각형의 확률을 구해라. 풀어보세요. 이 정도 이제 나온다고. 이 정도 나오면 이제 내신에서 한 중간 이상 난이도? 근데 야 얘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뭐랑 똑같냐면 그냥 만들어진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예각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랑 똑같은 거죠. 이거 정십이각형이가 돌아가면 같아지는 시바나 원순열 배웠지 해서 11팩으로 나누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는 그냥 12C3이에요. 서로 그냥 점들 12개를 그냥 다르게 보면 돼. 뭐 회전해서 같아지고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해봐. 얘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려줘? 네. 기다려봐. 뭐? 직각삼각형? 아는 사람 얘기해줘. 직각삼각형? 지름 곱하기 너. 지름의 개수 몇 개야 이거? 지름 3개지. 곱하기 4개. 직각삼각형 원래 그렇게 세요. 없죠. 지름이 정해지면. 지름이 다른 게 어딨어? 지름이 여러 개일 수 있어? 빗변이 여러 개일 수 없잖아.
무슨 말이냐면 빗변이 유일하게 정해지고 나면 이런 삼각형 되죠. 맞아? 이 네 개 중에 같은 거 있어 없어? 지름이 다르면 같은 게 있겠어 없겠어? 없죠. 왜냐면 빗변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냥 지름 곱하기 바깥에 지름 개수 곱하기 바깥에 거. 직각삼각형이 원래 제일 구하기 쉬워요. 참고로 예각삼각형이 구하기 제일 어려워요. 둔각삼각형 너네 구하는 법 알 수 있는데 아마 알 수도 있는데 혹시 기억나니 민우야? 둔각삼각형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 둔각삼각형 개수 구하는 거 기억나는 사람 손? 얘는 기억나? 어떻게 구하죠?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 구하는 법 배운 적이 없을 텐데. 둔각삼각형 이렇게 구해요. 지름 기준에서 한쪽에서 두 개를 골라. 한 점 찍고 반 갈라서 한쪽에서 두 개. 이런 식으로. 근데 예컨대 이렇게 골랐으면 자, 같은 쪽에서 두 개 고르는 거예요. 이쪽에서 고르든 이쪽에서 고르든. 근데 이렇게 생긴 둔각삼각형은 항상 얘를 지름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쪽 두 개 고른 거랑 같죠. 그래서 두 개씩 겹쳐요. 그래서 원래 이거 어떻게 하냐면 꼭지점의 개수 12개에다가 이쪽에서 두 개 고르는 거지? 5개냐? 52. 근데 이쪽에도 있죠? 곱하기 2. 근데 얘가 점이 12개라서 12를 곱한 거고 나누기. 근데 요렇게 하나의 삼각형을 그리면 난 몇 번을 센 거냐면 너를 기준으로 두 개 골랐을 때도 고르고 너를 기준으로 두 개 골랐을 때도 고른 거죠. 두 번 고른 거죠.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한단 말이야. 근데 방식이 다소 어렵고 그러면 사실은 예각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세는 게 그래서 원칙이냐면 직각 빼고 예각을 빼서 둔각을 빼서 구해요. 그래서 예각이 어렵다고 한 거야. 근데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잘 보세요. 이 원에서 다각형의 개수 구하는 방식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네 이거 시험 나온 적 있니? 수학할 때? 기억 안 나지? 자, 알았어. 자, 한번 보시면 이거를 도형의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각이라는 거는 너를 요 홀을 나눠 먹는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 예각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예각이죠. 그죠? 얘가 왜 예각일까? 잘 봐봐. 이렇게 나눠보면 요 각도가 얼마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120도. 요 각도는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져갔으니까 90도. 그 다음에 요 각도는 나머지 얼마? 60도인가? 맞죠? 150도. 60도 돌았고. 자, 그럼 봐봐. 야, 150도의 원주각은 75도죠. 그죠? 사실은 이 자리가 예각이 된 이유는 네가 150도이기 때문이야. 사실은 네가 150도가 된 이유는 얘가 지금 몇 칸이에요? 지금 이쪽이 한 칸, 둘, 셋, 넷, 다섯 칸이죠. 그죠? 한 칸마다 중심각이 몇 도야? 30도죠. 30도. 30도씩 다섯 칸을 가져갔기 때문이야. 근데 중심각이 몇 도일 때가 정확하게 직각이야? 얘가 180도일 때죠. 그죠? 그럼 나는 정십이각형이라는 거는 원 입장에서는 이 각각의 홀을 12등분 했다라고 본다면 12등분한 홀을 너를 각각의 현이 몇 조각씩 갈라먹느냐에 대한 얘기라고. 예를 들어 직각이면 이런 게 가능하다고. 611, 615 이런 건 직각이죠. 6칸 먹으면 얘가 정확히 180도거든.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면 예각이 되려면 어떻게 쪼갤 수밖에 없어? 쪼갤 때 얘를 3개로 쪼개는데 몇 칸보다 작게 쪼개야 돼? 6칸보다 무조건 작게 쪼개면 돼. 근데 6칸보다 작게 쪼갤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많다고? 야, 잘 봐. 552, 543 더 있어 없어? 없잖아. 개 적죠. 자, 552는 뭘까? 552라는 거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이니까 니만 정하면 되네. 맞죠? 그럼 너를 기준으로 이등변 삼각형 몇 개 있겠어? 정확히. 12개 있어요. 끝. 자, 543은 어떨까? 5, 4, 3 이런 거 하는 거잖아. 얘가 지금 누구야? 5, 4, 3이지. 맞아? 보여? 근데 잘 봐. 5, 4, 3이랑 5, 3, 4랑 같은 삼각형이게 아니게 무조건 다르죠? 마치 원탁에 5, 4, 3을 늘어놓는 거랑 똑같아.
원탁에 5, 4, 3이라는 숫자를 나열하는 경우는 두 가지거든. 5, 4, 3, 5, 3, 4. 삼각형의 모양만 보겠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긴 삼각형 모양 1번, 이렇게 생긴 삼각형 모양이 2번이에요. 지금 잘 보면 초록색과 보라색은 돌아갔을 때 절대 겹치지 않죠. 그죠? 그럼 초록색 삼각형은 이 원에서 몇 개야? 너를 그냥 기준으로 본다면 총 당연히 12개예요. 맞죠? 얘는 보라색은 역시 12개예요. 몇 개예요? 이렇게 된다고 예각삼각형.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원에서 원주각 혹은 중심각의 관점으로 이 다각형을 해석을 해주면 분각, 예각, 직각 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고, 직각은 사실은 아까 이 처음에 알려준 지름 곱하기 나머지 방법이 되게 쉽고,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이 방식은 예각을 구하기가 아주 쉬워요. 이거 그냥 두 가지라고 나누면 끝이야. 생각보다 예각이 별로 없어. 한 정 20각형 정도 돼야 불편하다고. 근데 거기까지 안 내. 한 이 정도만 돼도 너네 이거 질질 싸다 거의 못 푼다고. 솔직히 말하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수학 할 때는 그래도 좀 했겠지. 근데 이런 것들이 확률 단어에서 간간히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통과. 넘어갑니다. 그래서 9번 같은 것도 뭐 이런 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 어쩌고 하고 있으니까 나는 세 개를 택한다는 건 이쪽에서 한 개, 이쪽에서 두 개. 이쪽에서 두 개, 이쪽에서 한 개. 어차피 두 가지 종류밖에 없죠. 전체에서 빼셔도 상관은 없는데 꼭 항상 너네가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애들이 대부분 전체에서 이제 빼려고 하거든. 꼭 일직선상에 있는 걸 빼가지고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야. 한 개, 두 개 고르고 두 개, 한 개 골라도 상관은 없잖아. 그건 취향이에요. 그래서 편할 대로 고르시면 된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5개의 상자, 근데 임의로 3장을 동시에 꺼냈어. 그럼 전체 경우수는 몇 가지? 5, C, 3이에요. 맞죠? 5, C, 3. 근데 합이 홀수 몇 줄? 합이 홀수? 합이 홀수는 홀수가 홀수 개네. 홀수가 1개, 홀수가 3개를 말하는 거죠. 홀수가 3개는 쉽네. 홀수가 1, 3, 5밖에 없으니까 3C, 3 1개. 그 다음에 홀수가 1개는 3C, 1 곱하기 남은 2C, 2가 되겠죠. 그죠? 4네. 답은 10분의 4네. 답은 5분의 2가 되겠죠. 너무 쉽죠? 그 다음에 12번. 여러분이 허수단위 아이를 이제 1학년 때 배우고 나서 영원히 거의 안 봅니다. 그 몇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정말 몇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가원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봐두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 자 12번 같은 걸 나 같으면 이렇게도 바꿔서 낼 것 같아.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는 0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오메가의 n승이 마이너스 1이 될 확률을 구해라. 뭐 이런 거. 그럼 어때? 얘는 오메가는 얼마마다 반복이 돼? 4마다 반복이 되죠? 왜? 얘가 오메가 3승 1이니까 얘는 4마다 아니죠. 3마다 반복이 되죠. 오메가 3승 1이니까 오메가 3승을 곱하면 다시 원래 거랑 같아질 거야. 오메가랑 오메가 4승이 같죠. 걔는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라고. 얘는 4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잖아. 너네 복수평면 다 배웠잖아. 그지? 왜 이렇게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죠? 어, 뭔지 알 텐데. 각도 뺑뺑뺑 돌려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몰라도 돼요. 이미 1학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12번 같은 거는 기껏해야 나오면 허수단위 i 아니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아니면 진짜 뭐 굳이 나온다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그거 이후에 뭐 그거보다 더 까다로운 막 그지 같은 형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칙성 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자 13번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공이 있는데 우리는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그럼 일단 임의로 4개를 동시니까 어쨌거나 얘는 7시4야. 그지? 동시에 꺼내는 건 무조건 7시4. 근데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이 다른 두 수의 합과 정확히 같을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는 거죠. 분모에 7시4가 있으니까 그냥 같은 것만 찾으면 돼. 그럼 어떤 게 같을까를 찾아봐야지 뭐. 자, 봐봐. 1, 2, 3, 4, 5, 6, 7,
그러면 둘둘 더한 게 같아야 되는 거잖아. 둘둘 더한 게.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등차 수열의 관점에서 이런 거 가능하죠. 1, 2, 3, 4 가능하죠. 당연히 누구도 돼? 2, 3, 4, 5, 3, 4, 5, 6, 4, 5, 6, 7까지 총 4개가 가능하네. 얘는 공차가 1짜리, 공차가 2짜리도 있겠지 뭐. 1, 3, 5, 7 같은 것도 되겠네.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는 완벽하게 그 4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경우는 아니지만 대칭일 수는 있죠. 예를 들면 너에 대해서 대칭인수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합이 같다는 거는 그들의 중점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합이 같다는 거는 각각의 중점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넌 선대칭이 돼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4에 대해서는 너, 너도 있겠네. 그럼 너에 대해서는 저거 일단 한 가지 있고 3에 대해 대칭인 게 한 가지 있으면 당연히 6에 대해 어디인지 6이 맞나? 5에 대해 대칭인 것도 똑같이 한 가지가 있죠. 요거 이렇게 그죠? 근데 4에 대해 대칭인 게 좀 더 많아. 4는 3호도 대칭이고 26도 대칭이고 17도 대칭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봐봐. 3에 대해 대칭인 순서쌍이 2, 4, 1호 1개, 5에 대해 대칭인 게 4, 6, 3, 7 1개, 4에 대해서 대칭인 순서쌍이 3, 5, 2, 6, 17 중에서 2개를 고르는 3가지죠. 자, 그럼 내가 이제 빼먹은 걸 찾아보세요. 안 한 게 있어. 여기까지 구하고 틀리는 게 국룰이라고 원래. 뭐? 2개 뭐? 아니 화낸 거 아닌데? 자, 2개 뭐? 물 질문이야. 어차피 대칭이 되어야 한다는 거는 맞아요. 그지? 그래서 내가 3에 대해 대칭인 거, 4에 대해 대칭인 거, 5에 대해 대칭인 걸 찾았어. 중심이 2개인 거 뭐죠? 그렇죠. 가운데 대칭일 수 있죠. 이렇게 대칭일 수 있죠. 너에 대해 대칭일 수도 있잖아. 꼭 하나의 원소에 대해 대칭일 필요는 없잖아. 근데 내가 3, 4, 2, 5 뭐 이런 건 이미 한 거잖아. 연속된 4개는 한 거고. 근데 그럼 얘네를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을 미리 세놓으면 걔 헷갈리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골라주는 게 편하겠네. 그럼 여전히 3개의 순서쌍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죠. 여전히 3개죠. 근데 3, 4 사이가 3개면 당연히 4, 5 사이도 3개고 그리고 5, 6 사이 그 다음에 여기 2, 3 사이 각각 1개씩 있죠. 더 있나요? 이거 말고는 없죠. 이렇게 돼. 등차 수열인 건 그냥 뺀 거야. 등차 수열인 게 여기에 포함되거든. 대칭을 시키다 보면. 예를 들면 2, 3 사이인 게 2, 3, 1, 4, 얘가 1, 2, 3, 4였잖아. 이렇게 나와요. 되게 빼먹기 쉬워요, 이거. 얘는 휘문 기말고사 마지막 문제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근데 애들이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왜냐면 상황 판단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심지어 너네가 그냥 대충 쓰다가도 찾을 수 있어. 근데 대충 쓰다가 빼먹기도 쉬워. 특히나 단답형 같은 걸로 나오면 많이 빼먹는다는 거죠. 자, 14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14번 풀고
일단 여러분이 뭐부터 판단을 해줘야 되냐면 5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뭔가를 냈을 때 도대체 분모는 뭐라고 봐야 될까? 전사건은 뭐가 될까? 각각의 사람이 내는 가위바위보라는 거에 대한 전체 순서상의 개수가 전체겠죠. 그죠? 즉 몇 가지야 전체 경우는? 3의 5승가지죠. 5명이 각각 3가지 선택지. 그렇다면 그 중에서 둘둘 하나가 같은 조가 된다는 거는 어떤 순서상들의 개수를 구하면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2명을 조를 뽑고 또 2명을 조를 뽑고 남은 1명을 뽑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그 조편성의 가지수를 이제 수학할 때 배웠단 말이야. 너네 가장 최근에 한 거잖아. 기억나죠? 조편성 하는 거. 둘둘 이래 갖고 뭐 5시 2, 3시 2, 마지막에 나누기 200 뭐 이런 식으로 둘둘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보면 안 돼? 어차피 내가 얘네가 가위바위보를 내는 순서상이 전체 3의 5승가지라며. 그죠? 그럼 나는 예컨대 이렇게 되겠다는 거는 그 중에 혼자 낸 이 녀석이 뭐가 될지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편의상 너가 보가 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럼 나머지는 다 2개씩이죠. 너가 가위, 가위. 그럼 우리는 실제로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너 2개, 너 2개, 너 1개를 여기다가 나열하는 가지수랑 똑같아요. 맞죠? 아니? 이 5자리에다가 가위 2개, 바위 2개, 보 1개를 나열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조가 만들어지죠. 뽑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A, B, C, D에다가 가위 둘, 바위 둘, 보 1개를 나열하겠다. 몇 가지? 5팩 나누기 2팩, 2팩까지 곱하기 보가 1개일 때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간단하죠. 한 번만에. 그럼 내가 알려준 이 방식은 여러분이 뭘 뽑을 때 8명을 3명, 3명, 2명 조를 나누는 가지수 같은 것들을 할 때 왜 이렇게 한단 말이야. 8C3 남은 5C3 2C2 나누기 200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내가 편의상 이 3명을 A, 너를 B, 너를 C, 즉 A가 3개, B가 3개, C가 2개 있다고 그냥 놓고 얘네를 8명한테 나열하는 방식인 8팩 나누기 3팩, 3팩, 2팩에다가 실제로는 ABC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것만 이제 나눠주면 되죠. 얼마를 나눠줘야 되지? 얘가 C가 된 거니까 3분의 1인가?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 15, 16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15번부터 풀겠습니다. 15번 어떻게 되냐면 900장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은 거고 즉 당연히 분모는 900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수 중에서 정확하게 딱 한 자리만 1인 카드를 뽑을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들을 어쨌거나 잘 구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럼 맨 앞자리가 1인 거는 몇 개 있죠? 그냥 세도 되잖아. 1, 땡땡. 근데 딱 하나만 1인 거죠? 그럼 네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은 기껏해야 0부터 9 중에서 1은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겠죠. 각각 9개씩 있겠지. 그러니까 9의 제곱까지 더하기. 만약에 여기가 1이면
맨 앞자리가 0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1도 될 수 없네. 그럼 맨 앞자리는 2부터 9까지네. 그럼 2부터 9까지가 8개인가요? 뒤에는 똑같아요. 8 곱하기 9가 되겠네. 더하기. 맨 마지막 자리라고 다를 건 없죠? 곱하기 2라고 할까? 나누기 900이 되겠죠? 간단하게 셀 수가 있고. 굳이 뭐 한 자리 수만 1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를 첫 자리가 1인 거, 두 번째 자리가 1인 거, 세 번째 자리가 1인 거 빼기 첫 번째, 두 번째 1인 거, 두 번째, 세 번째 1인 거, 첫 번째, 세 번째 1인 거 더하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인 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아닌 거를 셀 수가 있죠. 그죠? 16번이 되게 독특한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26번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야, 니네가 3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가장 작은 녀석이 가운데 놓일 확률은 얼마일까? 라는 그 문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16,000명 어쩌고 하던데. 뭐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젠가 뭐 옛날에는 하루에 500명만 나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10,000명이 나와도 혹시 10,000명인가 보다. 그죠? 한 10만 명 나오면 놀랄까? 10만 명 나와도 그러려니 하겠지. 응? 접종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진짜 그게 뭐 돌파 감염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있나 보던데. 그러니까 접종을 하더라도 애초에 접종이라는 거는 맞고 나서 항체가 100%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접종을 맞았으니까 안심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접종은 맞았는데 항체는 없고 안심해서 오히려 좀 약간 방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스터샷까지 맞긴 했는데, 그쵸. 너네도 맞아야 되지 않나? 너네 안 맞으면 학원 못 가고 막 이러던데? 학원 방역 패스 있고 막 이러던데? 어디 밥도 못 먹고 막 이러더만 안 맞으면. 한서도 맞았니? 아직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 한 번 맞은 건가? 1차 맞았구나. 2차까지 다 맞은 사람 있나? 다 맞았어? 다 맞았어. 너네는 못 맞았니? 화이자? 다른 거 맞은 사람 있나? 다 화이자지. 화이자가 그래도 부작용이 적은 편이던데? 왜? 그래서 소리지 아, 저기, 뭘까요?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얀센은 맞았는데, 어, 얀센은 절대 맞지 마세요. 왜냐면, 얀센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만에 끝난다거든? 근데, 그냥 1, 2차 곱한 것만큼 아파요. 그래서, 선생님 진짜 요단가 살짝 이제 담갔다 다시 나왔습니다. 와, 진짜, 한여름이었는데 오리털 이불 덮고 잤어요. 오한 때문에 너무 추워가지고. 한여름에. 내가 여름방학 특강 시작하기 전에 맞았거든? 한 7월 초쯤? 근데 7월 초에 오리털 이불 덮었으니까 말다 했지. 근데 나는 옆에서 오리털 이불 덮고 있는데 와이프가 애기 덥다고 막 에어컨 틀고 있는 거여서 장난하냐고. 나는 지금 그래서 딴방 가서 잤어요. 진짜 힘들었어. 얀세는 진짜 좀 아니야. 아파봐야 얼마나 아프겠냐 했는데 어, 상당히 아프더라고. 이 문제 상황은 해석이 되니? 어떤 상황인지? 계속해서 비교해서 큰 거는 오른쪽으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는 거야. 왼쪽 카드가 더 크면 그 오른쪽 거랑 바꾸고 그 다음 두 개를 비교해서 또 왼쪽이 크면 오른쪽 거랑 바꾸고 왼쪽이 더 작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부터 쭉 이걸 이제 뭐라고 그래요? 소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어떤 크기에 맞게 이제 그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랑 이제 그거의 일부입니다. 사실은 예를 하나 들어줘야지. 아무 숫자나 해볼까? 오늘은 2022년이니까 22 2가 너무 많잖아. 같은 숫자가 20으로 시작하면 너무 극단적이 되는 거야. 딴 거 해야지. 17 5
11, 13, 18, 4, 2, 19. 자, 예컨대 숫자가 막 앞에서부터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봐봐. 이 시행을 딱 한 번을 하지? 그럼 얘네를 딱 비교를 해. 왼쪽이 크네? 그럼 자리를 바꿔요. 이렇게. 어잉? 자리를 바꿨죠?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해요. 그 다음 두 개를. 여전히 왼쪽이 크네? 그러면 마치 어떤 느낌을 받냐면 17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자리를 넘어가는 형태인 거죠. 그죠? 계속해서 넘어가. 언제까지? 너보다 더 큰 녀석을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얘가 시행을 딱 하면 여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맞죠? 둘을 비교를 했어. 18이 더 크네? 그럼 자리를 안 바꿔. 하지만 여기서 다시 비교를 해서 이번엔 다시 18이 크네? 넌 또 넘어가요. 어디까지 넘어가겠어? 당연히. 여기까지 넘어가겠죠. 여기서 또 멈추겠죠. 그죠? 왜냐면 19가 더 크니까. 이런 식의 소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장을 임의로 나열을 했는데 한 번을 딱 시행했고 제일 왼쪽에서부터 정확히 10번째 자리에 놓여있던 카드가 있어요. 걔가 제일 왼쪽에서 14번째 자리에 놓이게 될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그럼 앞에가 9개가 있고 9개, 그리고 네가 10번째예요. 너가 14번째.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이 10번째 카드를 A라고 부를게. 소팅을 했더니 이쪽 앞에서 큰 순서 숫자들이 막 넘어오겠죠. 근데 A가 갑자기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는 항상 보시면 넘어가는 숫자들은 그 이전에 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녀석들만 넘어가. 맞지? 즉 A라는 거는 이 앞에 것들과 비교했을 때 이 9개보다는 당연히 A가 더 커야지만 A가 넘어가기 시작한다고. 무슨 말이지 얘가? 앞에 하나라도 더 큰 게 있었으면 걔가 A를 뛰어넘고 막 걔가 갔겠지. A가 넘어올 리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A가 넘어갔다는 거는 앞에 있는 10개 중에서는 A가 가장 크다예요.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신나게 넘어갔어. 넘어가다가 정확히 여기가 10, 11, 12, 13, 14에서 A가 딱 멈췄죠. 그럼 무슨 얘기야 얘는? 당연히 너보다는 더 작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즉, 이 상황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앞에 있는 15개 중 B가 제일 크고 A가 두 번째죠. 이구나라는 판단을 한다고. 그럼 내가 실제 20개를 다 나열할 필요가 있어? 아니야. 이 10개 중에서 10번째는 두 번째로 큰 수가 15번째는, 그러니까 요 15개 중에서 15번째는 가장 큰 수가 놓이게 될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자리가 15개인데 그 중에서 A와 B의 자리만 정하면 돼. 그러면 봐봐. 15개 중에 원래 A와 B의 자리를 정하는 가지수는 15 곱하기 14예요. 맞죠? 근데 걔네가 공교롭게 이 자리가 B, 이 자리가 A가 되는 경우는 한 가지라는 거죠. 확률은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전체 경우의 수를 볼 필요가 없다고. A와 B의 위치에 대해서만 보면 된다고. A와 B라는 것이 공교롭게 이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전체 20개에 대한 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 아까 그거랑 똑같잖아. 그 세 명이 앞에 뭐 줄을 200명이 서고 있든 뭔 상관이야. 너네 세 명이 문제인 거지. 얘는 이 두 명이 문제인 거예요. A랑 B. 얘네가 이 15자리 중에서 임의로 나열이 될 건데 정확히 이렇게 놓이는 경우에 대해서 보겠다. 넘어갑니다. 자, 확률을 덧셈 정리. 기억번, 전체 확률 공집합 당연히 1이죠. 니은번, 전체 합집합의 확률은 0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겠지. 왜? 얘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디귿번, PS 1보다는 PA 더하기 PB가 크거나 같다. 야, PA, PB가 뭐가 될 줄 알고 1보다 더 커나 같다는 거야? 당연히 틀렸죠. PA, PB가 뭐 공집합일 수도 있고 A랑 B가 뭐 0.1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진 않다. 근데 디귿번을 참으로 만들려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굳이 비교한다면 P, A, 합, B 이런 건 가능하겠죠. 이런 건 가능하겠지. 왜? 얘는 뭐야? 둘을 더하고 교집합을 뺀 거니까. 그럼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서로 같을 것이고 교집합이 0보다 크면 이쪽이 더 작겠죠. 그게 이제 18번에 대한 얘기인데 18번 한번 풀어보세요. 18번은 여러분이
집합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역시 개 쉽게 푸는 문제이고, 집합할 때 많이 했던 거예요, 사실은. 집합할 때 무슨 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데 A랑 B가 몇 개고 그때 교집합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 하는 그 문제랑 99%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전체 집합의 확률이 1이라는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확률의 최대값은 당연히 얼마야? 둘 중에 집합 중에 더 작은 쪽인 5분의 2가 돼야 되죠. 그죠? 아무리 커봤자 두 집합 중에 더 작은 쪽인 B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교집합이니까. 그러면 5분의 2가 당연히 최대고, 최소가 되는 부분이 이제 공집합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죠. 최소가 공집합이 되고 싶지만, 즉 겹치는 게 없고 싶지만, 겹치는 게 만약에 없다면 PA 더하기 PB가 1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요 합집합이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쓰는 문제이고, 이제는 요걸 써주셔야 돼요. P, A, 합 B는 PA, PB, 마이너스 PA 큐비 작거나 같다 1. 이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죠? 너의 하한선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19번 1부터 5까지 하나씩, 1부터 7까지 하나씩 꺼냈고 두 장에 적힌 숫자의 합이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 그럼 10 이상인 거 구하시고 5의 배수 구하시고 마지막에 10 이상인 5의 배수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더하고 빼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자, 한번 보시면 그러면 1부터 5, 1부터 7이죠? 둘의 합의 형태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하지? 2부터 12까지가 가능하네. 그럼 그 중에서 10, 아니지? 10 이상인 거, 그 다음에 5의 배수인 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10 이상인 거라는 거는 10, 11, 12. 5의 배수라는 건 5랑 10을 말하네요. 원래 합집합을 한다는 거는 10, 11, 12 되는 거 더하고 50 되는 거 더하고 교집합인 10인 걸 다시 빼는데, 빡대가리 아닌 이상 처음부터 그냥 10을 빼고 세면 되지. 한 번만 세면 되잖아. 그냥 50, 11, 12 다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셀 것 같아요. 그래서 5가 되는 거, 10이 되는 거, 11 되는 거, 12 되는 거. 다 세고 경우의 수 구하시면 끝. 자, 5가 되는 거는 1, 4부터 4, 1까지 4개. 10이 되는 거는 3, 7부터 5, 5까지 3개. 11이 2개. 12가 1개. 나누기 35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20번 보세요. 자, 20번 일단은 별표. 20번이 이쪽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데, 확률 답안에서는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자, 보시면 주머니에 1, 2, 3, 4 다섯 개의 숫자가 있고 임의로 4개를 꺼냈는데 일렬로 배열을 하고 마지막에 이 녀석이 이와 같은 대소관계를 만족시킬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 2, 3, 4의 상황. 그러면 누가 봐도 1이 2개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4개를 뽑을 건데 그 4개를 1을 하나만 해서 1, 2, 3, 4를 뽑는 경우와 1을 2개를 포함해서 1, 1, 2, 3 혹은 뭐 3, 4, 2, 4 이런 식으로 뽑는 두 가지 경우로 케이스를 나눠줘야 될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왜 그렇죠? 봐봐. 1, 2, 3, 4를 뽑은 거랑 1, 2, 3을 뽑은 거랑은 얘를 임의로 나열했을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경우의 수의 비율이 서로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임의로 나열하면 이제 4패까지 중에서 정확히 한 가지밖에 만족을 안 하잖아. 순서대로 1, 2, 3, 4 맞죠? 근데 얘는 어때? 얘를 그냥 경우의수분의 경우의수로 한다면 얘는 2팩분의 4팩이니까 6가지 아니지?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한 가지죠. 그죠? 그럼 봐봐. 여기서 주어진 거를 만족하는 아이들은 이만큼인데 여기서 주어진 걸 만족하는 아이들은 이만큼이에요. 확률이 서로 다르죠. 분명히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누어서 우리가 따로따로 해서 더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 한번 해볼게. 요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내는 게 훨씬 편하냐면 일끼리 중복이 되기 때문에 너가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풀어내시는 편이 훨씬 더 계산하기가 편해요. 이런 나누는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값은 똑같아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A 1B 모두 포함한 경우, 그러면 그와 같은 방식은 이 둘이랑 2, 3, 4 중에 뽑힐 두 녀석을 골라야 되죠. 자, 3C1을 했어요. 예컨대 너에다가 3, 4를 골랐다고 칠게요. 그럼 1, 2개와 3, 4를 고른 상황,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너를 만족을 하냐면 정확히 얘네를 나열하고 얘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을 해요. 두 번째 1A, 1B 중 하나만 선택된 경우가 있으면 하나만, 그럼 당연히 둘 중에 누구를 고를지를 정해줘야 되겠죠. 얘를 골랐다 칩시다. 그리고 2, 3, 4가 선택이 되겠죠. 2C 1이에요. 이 둘 중에 누굴 고를지를 고른 거야. 그 다음에 너가 나열된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끔. 그래서 전체 우리는 이름을 다 다르게 불렀기 때문에 5개 중에서 4개를 채택해서 나열하는 가지수 5팩토리얼 분의 너 더하기 너 얼마니? 8인가? 이렇게 되겠죠. 답은 15분의 1이 나온다. 됐죠? 넘어가서 요 21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문제에서 이 초코 쿠키, 치즈 쿠키에 대해서 이 쿠키들이 서로 구분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없나요? 문제에서. 서로 같은 쿠키, 서로 다른 쿠키 이런 표현이 전혀 없죠. 그렇다는 거는 무슨 소리야? 야, 이게 쿠키가 서로 구분이 되든 안 되든 확률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여러분은 근원 사건, 즉 각각의 사건의 확률이 같기 위해서는 각각을 서로 그냥 다르게 보고 푸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꺼낸다라는 전체 가지수를 20개의 서로 다른 쿠키 중에, 즉 20C2 분의 모두 초코는 8C2, 모두 치즈는 12C2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 되죠. 그 답은 20C2분의 8C2 더하기 12C2. 간단하게 나온다. 22번 쉽다. 24번 한번 풀어보세요. 2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요거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응? 뭐라고? 4명이 자기 무슨 모자를 쓰고 있는데 끝나고 임의로 쓰고 갔는데 자신의 모자를 쓰고 간 사람이 1명 이하. 맨날 뭐 모자 무슨 뭐 자기 뭐 물건 해갖고 뭐 예를 들면 너네가 각각 모자가 있어. 모자를 벗었어. 그리고 랜덤하게 아무거나 쓰고 갔어. 근데 아무도 자기 모자를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해라 하는 이 순열의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지 않는 1, 2, 3, 4에서 1, 2, 3, 4로 함수를 대응을 시키는데 fx는 fx가 아닌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죠. 뭐라 불러? 이거 교란순열이라고 불러요.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란순열 혹은 완전순열이라고 부릅니다. 대체 어느 점에서 완전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완전순열 혹은 교란순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고, 참고로 얘는 4명이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나열하면서 계속 세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A가 B를 썼을 때, A가 C를 썼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5개, 6개가 되면 개 복잡하거든. 그때부터 이제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푸셔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 관계식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좀 빠지면서 관계식을 이제 가르치는 않는다. 그러니까 참 보면 수학이 다 계속해서 쉬워지고 있고, 너네가 배우는 수학은 예전에 하던 거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한 3분의 2 정도? 밖에 안 돼요. 사실 양으로 치면. 옛날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했고. 하다못해 너네는 수능 때 기하도 안 보자. 미적밖에 안 보자. 원래 수능이 미적, 기하, 확통이었어요. 미기, 확. 너네 미적밖에 안 하잖아. 수원은 뭐 어차피 미적 꼽살이고. 수투는 미적 하위 호환이고. 공부하기가 사실 이과가 미적을 선택을 했을 때 굉장히 수월하죠. 미적을 하면 어차피 삼각함수, 사인함수 뭐 이런 거 하잖아. 어차피 수열도 나오고 수열의 극한도 있고. 그러니까 수원 수투 곱한 게 미적인데 미적을 선택하면 굉장히 그래서 유리하죠. 옛날에는 확통이랑 기하를 다 해야 된다니까. 미적에다가 수능 때. 자, 볼게요. 먼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B, C, D 네 사람이 있다고 칠게. 각각 네 사람에 대해서 이들에게 나는 소문자 A, B, C, D 모자를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4팩토리얼이죠. 그죠? 라지 A, B, C, D에다가 스몰 A, B, C, D를 대응시키는 중복순열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한 명이 모자를 4개 쓰고 가고 약간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런 건 불가능하고 우리가 하나가 하나씩 쓰는 상황. 자, 그랬는데 자신의 모자를 쓰고 간 사람이 한 명 이하라는 건 한 명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첫 번째 한 명인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한 명을 정해줘야 되지. 이 넷 중에서 한 명을 A라고 정한다고 칩시다. 그게 4C 1이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3명은 자신의 모자를 쓰면 안 돼. 그럼 B라는 건 기껏해야 써봤자 C를 쓰거나 D를 쓰겠죠. 맞죠? C를 쓴 경우에는 C는 반드시 D를 써야 되고 너는 반드시 A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D가 이 밑으로 못 오니까. 맞죠? 너가 D가 되면 뭐야? B가 돼야 되죠? 뭔 소리야? 너가 D가 되면 얘가 이번에는 B가 되고 너가 C가 돼야 되는 이와 같은 4C 1가지에 대해서 B가 될 수 있는 게 2가지. 그에 따라서 C와 D가 되는 거는 한 가지씩밖에 없어서 곱하기 2가지가 뭐냐면 정확히 한 명이 자신의 모자를 쓰게 되는 그러한 경우의 수예요. 두 번째. 이번에는 아무도 자신의 모자를 못 쓴다고 쳐보자. 그럼 A부터 정해야지. A가 자신의 모자가 아닌 거를 쓸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잖아. 3 곱하기. 3 곱하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A가 B를 선택을 하든 A가 C를 선택을 하든 A가 D를 선택을 하든 각각 3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 뒤 이어서 나머지들이 결정되는 가지수가 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죠? B, C, D가 동등한 입장이니까. 그럼 너를 B가 되는 그 경우에 대해서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경우를 나눠주셔야 되는데 B가 됐을 때 너가 될 수 있는 건 A, C, D가 됩니다. 맞죠? 그럼 네가 A가 되면 얘는 당연히 D, C가 될 수밖에 없고 C가 되면 이 자리가 B가 되고 아니지 D가 되고 이 자리가 A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왜냐면 D는 너 밑으로 못 오니까. 네, D가 여기로 왔으니까 이번엔 C가 요 밑으로 못 오니까 C가 여기로 오고 이 자리가 A가 오겠죠. 즉 보시다시피 A가 B라는 한 가지를 골랐을 때 B가 될 수 있는 게 3가지예요. 근데 A가 C를 골랐어도 똑같이 C가 될 수 있는 게 3가지. A가 D를 골랐어도 D가 될 수 있는 게 3가지. 나머지는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거죠. 3 곱하기 3이 됩니다. 이만큼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1학년 때 수학을 하면서 순열 쪽에서 많이 다루던 형태이고 확률의 관점에서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간단히 된다. 넘어갑니다. 자, 여사건의 확률 거의 다 있어요. N개의 바둑돌, 그 다음에 흰 바둑돌, 그 다음에 검은 바둑돌 15개. 2개를 동시에 꺼냈고, 자, 적어도 1개가 흰 바둑돌 1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에서 둘 다 검은 바둑돌 1 확률을 뺀 값이 38분의 17이라는 얘기니 너는 둘 다 검은 바둑돌일 확률이 38분의 21이겠구나.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너를 이렇게 되나? n 플러스 15 c 2분의 검은 거에서만 고르는 거죠. 15c 너가 1 마이너스 38분의 17 그럼 계산해 보시면 15c가 얼마니? 105 나오나? 105?
105라는 건 너의 정확히 5배네.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5 곱하기 넣으니까 140 나와야 되나? 190 나와야 되나요? 그러면 뭔가 C2를 했을 때 190이 될 수 있는 거는 얼마죠? 2를 곱하면 382. 연속된 두 수의 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정확히 20, 10 하면 되나요? 그래서 20 곱하기 19가 되는 거죠. 382. 그러니까 요만큼이 누가 되면 되냐면 20이 되면 되죠. 20C가 된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 서로 다른 4개의 동전, 앞면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4개의 동전이 나올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앞뒤 총 2의 4승가지 중에서 앞면이 2개 이상이라 함은 앞면이 1개 나온 경우, 앞면이 0개 나온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는 게 편하겠죠. 1이라는 확률에서. 그럼 앞면이 안 나오는 거는 다 뒤가 나오니까 한 가지, 앞면이 하나만 나온다는 거는 4개 중에서 앞면이 나올 하나를 고르는 거죠. 다시 1이 되겠죠. 그러니까 5가지죠. 5가지. 16분의 5를 1에서 빼서 구하시면 된다. 요 맨 위에 여사건의 확률 소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마지막에 반드시 1에서 뺀다 써놓으세요. 개 당연한 건데 진짜 개 당연한 거거든. 내가 문제를 여사건으로 니네가 여사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여사건으로 곧잘 접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허점이 발생하냐면 문제가 조금만 어렵지? 그럼 니네가 풀다 보면 이게 호흡이 길어지면 이게 씨발 사실은 여사건을 구하는 거를 까먹어요. 아니 진짜로 자주 있는 일이야.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정말로. 문제를 개 잘 풀었어. 답 정확하게 냈어. 1에서 안 빼서 그냥 틀렸어. 그렇게 던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사건을 써놓은 경우에는 푸는 경우에는 처음에 풀이를 쓸 때 애초에 그 위에다가 크게 내가 그냥 여사건이라고 써놓고 문제를 풀다 보면 아 맞아 씨발 여사건으로 풀었지. 그래서 마지막에 1에서 빼가지고 답을 낸다고.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에서 분명히 실수 유무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다 맞춰도 뭐 확통은 쉽기 때문에 문과 과목이잖아. 그죠? 아, 죄송합니다. 문과 비하 발언 아니고. 아, 여러분 이과니까 상관없습니다. 문과 괜찮아요. 27번. 뭐라고 돼 있죠? 6과 서로소가 되는 그런 녀석을 꺼낼 확률이죠. 그럼 6과 서로소라는 거는 사실은 달리 해석해보면 뭐가 되는 거야?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걸 보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표현이야?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거를 여사건을 취하면 그냥 6의 배수를 아니지 2의 배수가 아니거나 3의 배수가 아니 2의 배수도 아니면서 3의 배수도 아닌 거죠. 그죠? 2의 배수 빼주고 3의 배수 빼주고 다시 2와 3의 배수는 더해줘야 되죠. 그죠? 전체에서 2의 배수 빼고 3의 배수 빼고 6의 배수 다시 더해서 마지막에 확률을 1에서 빼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뒤에 마지막 두 문제 19번 여러분이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29번 막말로 내가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이 소단원을 구분을 해준 순간 이 29번의 난이도는 급락하게 된다고. 왜? 너네가 이걸 여사건으로 안 풀어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문제가 딱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걸 이건 씨발 여사건이잖아 이렇게 해서 안 푼다고 잘. 그러니까 자꾸 한 동일한 문제를 그냥도 풀어보고 여사건으로도 풀어보고 그래야지만 경험적으로 아 이런 상황은 여사건이 훨씬 유리하네. 아 이거는 그냥 푸는 게 낫겠는데 하는 판단 기준이 선다고. 너네가 물어본다고. 선생님 언제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좋아요? 아니 씨발 해보세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많이 그 상황을 접해봐야 돼. 그러려면 의도적으로 내가 한 문제를 그냥 띡 풀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꾸 여사건을 보라고 일부러 여사건이 아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도. 그럼 이거는 여사건이 오히려 별로네. 이건 여사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사건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해요. 왜? 나도 발생하니까. 나도 야 이게 생각보다 여사건이 괜찮은데? 여사건 씨발 노래를 나도 부르는데도 그냥 눈에 보이는 빤한 풀이들이 있단 말이야.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고 풀고 있는데 야 근데 여사건이 훨씬 괜찮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근데 그 여사건이라는 게 비단 전체 이 문제를 1에서 맨날 뺀다가 아니라 부분 명제에 대한 여사건으로도 많이 푼다고. 그건 앞에서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많이 했죠. 그죠? 해봐.
야, 이번에 중동 부교재 있는지 없는지 아니 혹시? 얘기해줬나? 학교에서? 아직 모르나? 학교 가봐야 하나? 다음 주에 가면 얘기해주냐? 그래? 알게 되면 바로 얘기해주세요. 너네 학교는 전통적으로 부교재를 혹은 프린트를 거의 줍니다. 거의. 한동안은 부교재를 많이 줬고, 특히 확통은 부교재를 거의 썼고, 보통 올림퍼스 고난이도, 그 다음에 일품, 그 다음에 기출의 미래,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참고로 29번은 일품에 나와 있는 문제. 준아 풀었니? 거의? 이 중에서 5개의 숫자를 5번, 그러니까 사실 5번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625 같은 게 있는 거고, 10의 배수. 요 29번, 30번 되게 좋은 문제들이고, 그 중에서 30번 같은 것도 되게 시험 많이 나옵니다. 얘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서술형으로도 나오고, 두 문제 다 아주. 요 여사건과 관련해서는 좋은 문제들. 거의 나왔으니까 이제 나왔죠? 빨리 뭐야? 나왔어, 안 나왔어? 어렵다고? 여사건이라고 알려줬잖아. 뭘 봐야 될까? 나는 이 숫자 5개를 랜덤하게 이제 뽑아내는 거죠. 찍어내는 거예요. 5번을. 그럼 전체 가지수는 이렇게 생긴 5종류가 5번이니까 분모 자체는 당연히 5의 5승이 될 거예요. 분의 이 문제를 바라봤더니 나는 10의 배수를 만들어낸다라는 상황 분명히 어떻게 돼야 되냐면 5개의 숫자 중에서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2가 적어도 한 번 이상 5, 그러니까 2의 배수가 적어도 한 번 이상 5의 배수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문장으로 옮기는 순간 적어도? 적어도는 여사건 못 참지. 그래서 여사건으로 접근하기 훨씬 쉬워요, 사실은. 그럼 이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면 애들이 일단 12 한 개 뽑고 막 이제를 한다고. 12 뽑아놓고 5도 한 개 뽑아놓고 아니 짝수가 몇 개 들어갈지 5의 배수가 몇 개 들어갈지를 어떻게 셀 건데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세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세냐면 2의 배수가 뽑히지 않을 때 5의 배수가 뽑히지 않을 때 이렇게 센다고. 2의 배수가 안 뽑히면 10의 배수 아니지. 5의 배수 안 뽑히면 10의 배수 아니지. 근데 2의 배수도 안 뽑히고 5의 배수도 안 뽑힐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건 다시 한번 더 해줘야 되겠죠. 해볼게. 자, 해봐. 2의 배수가 뽑히지 않는다는 거는 3, 15, 17, 즉 3의 5승이라는 거고 5의 배수가 뽑히지 않는다는 거는 15가 뽑히지 않는 4의 5승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 중에서 나는 2의 배수도 5의 배수도 뽑히지 않는 2의 5승을 다시 빼줘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구한 건 뭐야? 이것은 여사건이라고.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개 쉽죠? 답이 그냥 이거예요. 이게 아마 일품에 있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 섹션에 들어가 있을걸? 근데 풀이 자체는 그냥 한 줄이라고. 정확하게 요 명제에 대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내가 10의 배수라는 거를 설계를 할 때 어떤 배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경험적으로 어떠한 배수를 구성하게끔 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오히려 여사건이 편한 경우가 있겠구나. 이 배수를 직접 구성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게 구성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로 중복수열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더 낫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번 해보세요. 30번 이거 근데 하지 않았냐? 중복수열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의 마지막 문제. 뭐 이런 거 했을 텐데 주사위 3번 던져서 최대값이 5, 1 경우의 수 뭐 이런 거. 얘는 근데 최대 최소값의 합이 5, 1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조금 더 어려워요. 얘는 이제 난이도로 치면 뭐 한 수특 3레벨 정도? 수특 3레벨은 수특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 근데 뭐 수특 자체가 어렵진 않아서. 어려. 최대 최소값의 합이 5이다 를 해결하기 이전에 그냥 그럼 최대값이 5가 되는 거는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최대가 5가 되는 상황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혹은 최대가 4가 되는 상황은 어떻게 구할까? 이런 식으로. 참고로 요 30번 문제는 그냥 최대값이 k가 될 그 확률을 가지고 확률 변수로 만들어서 통계단원에서 변형해서 출제한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아무튼 되게 사랑받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개를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최대값이 정확하게 이와 같이 정해지는 그런 경우의 수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가. 프로님이는 자, 그럼 최대값이 4가 될 확률만 한번 볼까? 그냥 최대값만 4. 그럼 최대값이 4가 된다는 거는 경우의 수로 먼저 구한다면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6의 3승이니까 6의 3승분의 특정 경우의 수 하면 끝날 거라고. 최대값이 4가 된다라는 상황을 말로써 정확하게 옮긴다면 4가 되도록 뽑으려면 어떻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최대값이 4가 되도록 뽑으려면? 생각보다 이게 말로 계속 씹으리는 게 되게 중요해. 어떻게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뽑혀야 되고 어떤 것들은 뽑히면 안 되는 거야? 최대가 정확히 4가 된다는 거는 5, 6은 선택을 하면 안 되고 그게 끝이야? 최대가 정확히 4가 돼야 되는데 못 끄덕끄덕이 뭐야? 못 끄덕끄덕이 아니잖아. 5, 6만 안 뽑으면 최대가 4야? 아니 뭐 개소리야. 그게 될 리가 없잖아. 잘 생각해봐. 야 5, 6을 제외하고 뽑았다고 해서 그게 최대값이 4가 나오냐고 정확하게. 최대값이 4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야 돼? 4를 적어도 한 번 뽑아야 된다고. 여사건이라고. 4가 적어도 한 번 나와야 최대가 4가 될 거 아니야. 4가 안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4에 3승 빼기 3의 3승이라고. 이게 뭐 한 거냐면 5, 6을 제외하고 뽑은 거. 너는 뭐야? 4, 5, 6을 제외하고 뽑은 거야. 1부터 4까지 다 고르는 4의 3승에서 1부터 3까지만 뽑은, 즉 4를 제외하고 뽑은 경우 수를 뺀 거라고. 그럼 나는 무조건 4는 적어도 하나가 포함이 되지. 그러니까 문장으로 표현을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쪽에서는. 그러면 내가 여사건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잘 떠오른다고. 그럼 어쨌거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만약에 합이 5가 되는 거잖아. 그럼 기껏해야 1, 4, 2, 3 이런 식으로 있을 거라고. 그러면 최소가 1이고 최대가 4라는 거는 일단은 어디부터 어디에서 뽑아야 돼? 당연히. 선택의 범주가 있어. 1부터 4에서 뽑아야 돼. 여전히 5, 6은 뽑으면 안 돼. 그지? 근데 그 중에서 뭐를 뺄까? 1과 4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선택이 돼야 돼요. 맞아?
여기서도 2와 5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선택이 돼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1을 뽑지 않은 경우, 4를 뽑지 않은 경우, 둘 다 뽑지 않은 경우, 빼고 다시 더하고,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이게 정확히 누구냐면 최대 4, 최소 1이 되는 확률이에요. 그러면 2, 3은 어떻게 하면 돼? 2, 3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2의 3승에서 1의 3승 빼고 또 1의 3승 빼겠지? 0의 3승 더하든가. 2, 3 중에서 2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3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를 뺀 거예요. 둘의 교집합은 2도 3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인데 그딴 게 있겠냐고. 어차피 그냥 공집합이잖아. 없다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답은 이렇게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여사건 표현인 거죠, 사실은. 이 마이너스들이 다 여사건 표현이 된 거라고. 뺀 거라고. 됐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